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11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월, 12월이 갖고 있는 시기적인 특성이 있죠. 이제 임원 인사들이 있고, 또 새로운 이제 그 임원들을 통해 가지고 조직 개편이 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회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인사 제도라든지 또는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큰 일들이 사실 요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은 내가 이 회사의 다음 내년에는 어떤 직무 또는 뭐 승진 또는 그 시니어급이라면 또 회사의 형평에 따라서는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하실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미 회사를 나온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한 해의 경영을 이제 다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12월이 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달일 거예요. 뭐 희망의 달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그 난항을 겪는 어느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해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직장인과 그다음에 퇴직을 한 어떤 법인이 아니 혼자서 사업자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11월, 12월에 대한 관점을 저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왼쪽에 책 한 권 있는데요. 제가 사업자가 돼서 2010년 회사 이제 1월달 30일째로 그만두고 이제 1인 사업자가 돼서 쭉 생활해왔던 그 경험들을 이제 저는 이제 지식 컨텐츠 사업자입니다. 1인 사업자예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 또 전문적인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삼아서 상품으로 또는 서비스로 해서 이제 영업 뭡니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5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16년쯤인가 그쯤 이제 제가 글로 정리를 한 책을 제목을 지금 바꿔서 개정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 사업자인데 자신이 경험한 축적하고 있는 지식, 기술, 노하우들을 컨텐츠로 해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의 경험을 책으로 나온 거고 이 책에도 이런 글 주제에 대한 거는 이미 원천적으로 좀 여러 차례 이제 그 발표도 했고 책으로 정리했는데 올해 또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번 뭐 리바이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제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제 블로그를 뭐 이렇게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요 내용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글의 원본이 되는 거는 이미 블로그에도 있는 거를 조금 지금 시점으로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직장인과 1인 사업자로서 맞이하는 11월과 12월. 자, 먼저 직장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직장인에게 있어서 11월, 12월은 어떨까요? 대개 이제 시기적으로는 11월에 임원 인사하고 조직 개편의 시기입니다. 근데 회사가 좀 어려우면은 인사 제도를 있던 제도의 이제 변경 또는 이제 구조 조정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거나 퇴직을 이제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퇴직 명단이 나오겠죠. 퇴직자 명단이. 근데 통상적으로는 성과 평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형식적으로는 성과 평가를 한 뒤에 구조조정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그 방법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미리 공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워낙 힘들면은. 근데 1월 1일자로 이제 1월 31일자나 1월 1일자로 퇴사를 이제 종료한다면 12월에 대한 성과 평가도 사실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통보를 받는 거죠. 근데 통보일은 보통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다면은 그 끝난 시점에 30일 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가 실적이 좋다면 경영 환경이 좋다면은 좋은 평가 보상을 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이제 피 마른 거죠. 회사에 또
분위기로는 뭐 조직 개편을 한대, 명퇴를 한대, 실적은 안 좋아.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그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스트레스지만 남은 사람도 사실은 분위기 좋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평가와 보상에 대한 것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12월은 막말로 초상집 분위기일 거예요. 저도 뭐 그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뉘앙스는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든 또는 1인 사업자든 올해는 상당히 그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죠? 그리고 구조정도 지금 대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하는 데도 있고, 선행적으로. 실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그 선두기업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상자도 뭐 몇 년 이상 입사자, 그러니까 사원급도 사실 포함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신입급만 대상하는 데도 있고, 또는 뭐 직책급 하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어쨌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언론에 보면은 대기업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금융권은 말할 거 없고, 그래 불황 겪고 있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12월은 정말 직장인 입장, 저는 이제 1인 사업자인데 뭐 저도 포함해서 참 어렵구나. 그래서 내년엔 참 정답이 없겠구나.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 수립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월 지금 날짜 이 영상 찍는 날짜 11월 3일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그 묘책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나름대로 이제 극복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에요. 다른 회사보다는 선행적이죠. 근데 이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인사제도 개혁을 이제 한다, 이런 이제 시도하는 회사라면은 사실은 묘책이 완벽하게 정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매년 겪게 될 거라면, 겪을 수도 있다면, 그럼 원천적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의 퇴직 시점, 직장인이 아닌 퇴직을 하게 되는 시점은 회사가 정해주는가, 내가 정하는가? 회사가 정해준다는 얘기는 정년까지, 맥스 정년까지라는 건 정해져요. 그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회사가 명예퇴직이라든지 구조를 통해서 퇴직 시점을 정해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정년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정한 퇴직 시점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내가 처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물론 정년퇴직을 앞둔 뭐 3년이나 5년을 앞둔 분들이라면 5년짜리, 3년짜리 준비를 하면 돼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그 연차에 머물기 전에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겪게 된다면, 급작스럽게 겪게 된다면 전직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빼놓고라면 이건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라면 미리 준비하자. 최소 올해 상황이라도 놓고 본다면 몇 개월이라도, 뭐 극단적 표현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1월 1일자 또는 1월 30일자에 퇴직할 수도 있다. 아직 회사가 명예퇴직의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았다면 맥스로 11월, 12월, 1월까지는 또는 우리 그 명퇴나 구조조정 당해서 퇴직을 하면은 퇴직에 대한 그 퇴직보험금, 이거를 뭐 3개월인가 6개월을 보장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뭐 이 정도로 이제 카운팅할 수가 있거든요. 퇴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퇴직하기 전 1월 1일자든 1월 30일자든 대개 퇴직 그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자 또는 1월 30일자 퇴직, 그 다음에 나라에서 퇴직 지원금을 퇴직보험금, 이거를 받는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본다면 맥스 6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남게 되면 당연한 거고, 다행인 거고요. 그 닥치더라도 몇 개월을 준비를 했다면 그나마 충격은 덜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명퇴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1년을 더 다닐 수가 있어. 그렇다면 적어도 주니어급이라면 3년 또는 시니어급이면 적어도 1년, 그 기간 동안에 퇴직을 준비하자. 아니, 퇴직하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더 다니면 되죠. 하지만 플랜은 갖고 있자. 닥친다면은 3개월 또는 6개월. 그걸 명퇴나 구조조정에 피했다면은 적어도 1년 또는 3년짜리 퇴직 준비는 준비하자. 내년도 사업계획 짜는 것도 좋지만은요, 매년 퇴직 준비에 대한, 그게 회사 차원의 뭡니까? 비상계획 대책 아닙니까?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러니까 퇴직 계획을 세웠다 나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퇴직을 부정기적인 불시에 퇴직을 당했을 때 대비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지, 퇴직 계획 1년 뒤에 나는 나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이 책에도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퇴직 준비 마스터 플랜 짝이에요. 그 플랜을 짰는데 타겟을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고 쌓아놓은 그런 지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퇴직하고 나서 상품과 서비스로 해서 돈을 벌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제 경험치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게 크게 도움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강의라는 강사로서 활동으로서 하니까, 컨설팅도 하고 하니까 아예 제목에 부제로서 나는 이걸로 돈 번다 이거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부제로는 나의 지식 컨텐츠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노하우를 책으로 쓴 겁니다. 최근에도 많은 지인들 만나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제 답변은 똑같아요. 그걸 블로그에 올린 거고 책으로도 낸 거고 유튜브에도 일부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책도 지금 판매됩니다.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1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나머지 11개월, 12개월에 목표 대비 갭이 있다면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6분의 1치예요.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을 버리면은 이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내년을 아예 기약도 못해요. 정말 병에 걸리면 내일부터 수입이 없으니까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지상이 아니라 지하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최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시행하시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남은 11개월, 12개월 이때 매출, 서비스, 그러니까 저한테 서비스는 컨설팅 이런 게 되는 거죠. 코칭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물론 이미 11월, 12월에 약정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은 좀 자제하자. 그래서 1인 사업자라면 직장에 달리 성수기, 비수기도 있고 연도별로 화랑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도 있고, 근데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도 힘들대요. 그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11월, 12월은 올해 남은 매출의 달성을 위한 것 플러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말 아주 정확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그런 시기다. 근데 건강을 상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마무리입니다. 직장인들, 지금 아직 회사에서는 정해진 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거고 평가도 이루어질 거고 그 과정 속에 이제 회사가 빵 하고 이제 터뜨릴 거예요. 회사가 어렵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 그게 구조조정, 그리고 명예퇴직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살아남으면 다행. 그래서 설령 대상이 되더라도 11일, 12개월,
12월 이 2달 동안,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1월 1일자 퇴직이라면 2개월, 그 다음에 1월 30일자 퇴직이라면 3개월이 남은 거고, 퇴직보험금은 이제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에 뭔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그렇다면 비록 내일 당장, 뭐 오늘은 좀 안 되고 일요일이니까요, 내일 당장 출근해서 퇴직 통보를 받더라도 상실감은 덜 할 거예요. 준비를 좀 미리 하자. 그런데 지나친 근심과 스트레스는 좀 가급적 삼가자.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담배 많이 피고 결국 몸만 버려요. 몸만 버립니다.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앞을 보자 그냥. 잠이 안 온다고 술, 담배 또 밤새지 마시고요. 자기 그 보편적인 그 바이탈, 그 일상생활의 바이탈 리듬을 좀 찾으세요. 그거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돼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또 가정도 안정화됩니다. 참 이 대한민국에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 1순위는 일단 건강해요. 그리고 저도 뭐 그랬었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직장생활 10년, 20년 또는 30년을 정말 내가 한 길로 나의 직무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면, 축적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벌 거냐, 최저 시급 이상을 나의 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평균적인 직장인들 평균 소득 연 3,600인가 될 거예요. 1인 가구 소득 연간 한 5,000대 될 겁니다.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적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통해서도 최저시급, 직장인의 평균 월급, 1인 가구 소득 맞출 수 있다. 다만 그게 내일 당장부터냐? 그건 장담 못해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갖고 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준비하시고 해보시라. 가능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시급 수준에서 직장인 평균 소득 수준에서 근데 1인 가구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점차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커브가 1년 이내에 나타나느냐, 2년 이내에 나타나느냐, 3년 뒤에 나타나느냐, 이젠 개인 차이다. 그런 고민을 하시라. 괜히 술, 담배, 괜히 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아직 회사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축적한 나의 노하우, 기술, 경험들을 정리 좀 하시라. 자료 좀 정리 좀 하시라.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 직장인들 힘들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도 퇴직하기 3년 전에는, 그러니까 팀장 되고 나서, 팀장 부장 되고 나서 한 3년 동안 내일이 매년 살아나오면 나한테 1년 시간이 주어졌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사실 회사에 있으면서도 뭡니까,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했어요. 왜? 매년 12월 되면은 조직 개편해서 조직이 없어지면 내 다리가 남을까? 직급은 부장인데 나이로는 40대 중반인데. 그래서 매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간다면. 그래서 한 해 더 다니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경험할 것들 또 기록으로 남겨놓고 후배들에게 다 영상으로 남겨주고, 그 경험들이 다 나오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2개월 남았든 3개월 남았든 6개월 남았든, 아니 살아남았어, 그러면 1년 또는 3년의 준비를 좀 하시라. 그 시기가 바로 지금 11월 10일부터 하시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절대 건강 상하지 마시고요. 정 힘들 때는 제 유튜브에도 제 연락처 있으니까요.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이미 글로, 책으로 남겼어요. 여기서 전문 분야 강사로서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축적된 그 직무에 축적된 전문성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사업자로 살아가는 노하우들 1년 360을 제 경험들을 다 글로 이미 오픈했습니다. 전자책으로 팔립니다.
뭐 교보든 뭐 예스24든 다 있습니다. 뭐 제 영상이 요 이야기가 도움됐다 싶으면은 뭐 구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